최강 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근데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김태민입니다. 자, 10월의 첫 경마일 10월 5일 금요 경마입니다. 9월 경마가 다 마무리가 되고 10월 달로 접어들었는데 2018년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4분기 경마가 지난주에 이제 분기로는 이제 마지막 4분기라고 김태민 의원이 이제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딱 3개월 남았어요. 4분기 경마. 10, 11, 12. 또 이때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정열기 경마로 접어들면서 또 이제 조교의 힘이 발휘가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은 이 더울 때보다 배당이 좀 더 많이 나와요. 매번 보면은. 네. 그런 거를 좀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 일교차가 크니까 컨디션 조율도 잘해야 되고. 네, 저도 좀 컨디션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말들도 좀 이 추위를 타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추위 안 타는 생물은 없죠. 더위를 타니까 추위도 당연히 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걸로는 이제 또 조교에서 잡아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멀쩡하다가 이제 뭐 제대로 조교가 안 좋으면은 그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더위를 먹는 말이 있으면은 추위를 타는 말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새로운 10월이기 때문에 저희 전해전쟁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김재섭 조교사가 500승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8경주 라이징 어게인 갖고 이제 임정실 기수가 선행 1순을 해주면서 드디어 이제 500승을 달성을 했고, 이번 주는 이제 백광열 조교사가 700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99승. 그 다음에 문재복 조교사가 199승. 200승에 이제 1승을 남겨놓고 있는데, 백광열 조교사는 어느 경주에서 하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8마리, 일요일날 1마리, 총 9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가능성 있는 말들이 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방에 비해서 1조 마필들은 능력이 되는 그런 말들이 좀 출전을 많이 했어요. 이제 월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마들이 지금 마방마다 많이 남았거든요. 능력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변 가능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1조에서 출전시킨 말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말들이 나왔다는 거, 또 편성을 곧잘 만났기 때문에 뭐 아홉수 없이 백광열 조교사의 700승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참고를 잘 하시고. 문재복 조교사가 200승을 목전에 두고 있다니까 참 감격스럽네요. 기수 때에는 100승도 못 해가지고 참 절더니. 박태종 기수하고 절친이잖아요, 그죠? 절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형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해요, 아주 그냥. 그래도 이분도 예전에 3연짝 때린 말이 있었어요. 웨스턴 디스트리트라고 44조 장두천 조교사가 그때 했던 그 앞에 나가면 그냥 올 수 있는 그 미국산 말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마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 오래되신 분들도 모르실 텐데, 이제 경마 대통령 박태준 기수하고 부경의 그 문재복 조교사하고는 어마무시하게 친합니다. 동갑 65년생 동갑내기고 어마무시하게 친해요. 근데 친구 하나는 경마 대통령이고 이제 친구 하나는 뭐 있으나 마나 이제 뭐
그 박태준 기수가 부산 내려가도 되는 말 태워주는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죽었죠. 그렇죠. 아, 문제복이 박태중을 태웠어. 야, 이거는 승부 공식이야 이러면서 승부야 그러면서 안 그러면서 이제 보이더라고. 막 가는 경우가 근데 인기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걸 역이용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병신이죠 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복 조교사가 태중하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이빠이 밀어도 안 나갈 거야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예 박태종 기수도 그냥 속이고 말 그대로 뭐 저런 말 있잖아요. 전바닥 싹 슈킹한다고. 그리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문제복 기수 조교사도 이제 기수 때는 그런 말을 탔다는 거고 뭐 12조 서범석 조교사는 그렇습니까? 척클제 갖고 남는 말 갖고 뭐 연승을 한 거죠. 장인이 태워줘가지고. 그렇죠. 예. 이번 주는 이제 코리아컵 그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3주의 마필이 이제 지금 출전을 해요. 돌아온 포경선 이제 대표적인데 이제 최시대 기수하고 이제 임성실 기수가 좀 그 서울 원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부산에서 기승을 안 하고요. 유현명 기수도 이제 896승, 900승에 4승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주 총 11주의 기승을 합니다. 800승도 아웃수 없이 그냥 여유 있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정동철 기수의 또 이제 100승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97승. 최근에 좀 괜찮아요. 정동철 그렇죠. 기수가 꾸준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100승도 뭐 머지않아서 뭐 이번 주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곧바로 좀 하지 않을까. 워낙 상승세기 때문에. 근데 또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9월 2일 날 김동영이가 401승 거뒀잖아요. 네, 코리안 네. 패스 갖고 그렇죠. 모아 갖고 400승하고 바로 이틀 뒤에 아직까지 401승이에요. 그건 대단한 거죠. 아직까지 거의 뭐 이제 올해 가기까지 뭐 한 2승 정도 하지 않을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2위만 좀 더 있고. 한 11번 그렇지. 정도. 그런 것만 좀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복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분할 경주가 4경주가 있는 만큼 뭐 출전 두수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기복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뛸 줄 모릅니다. 그렇죠. 믿었다가 뭐 믿는 도끼 발등 찍힐 수 있겠고 이건 아니겠지 했는데 홀랑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기복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 김태민 위원의 부산 메인 승부는 이제 구경주고 제주가 먼저죠. 제주가 또 뭐가 이렇게 또 급했는지 1경주부터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첫째 판 먹어놓고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가는 길이 수월하다는 거 그거 잘 아실 겁니다. 제주 1경주, 부산 9경주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를 김태민 위원이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정원 제주 4경주와 그리고 부산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제주 이영찬 위원은 제주 3경주에 하이라이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 위원. 3번 파워 어메이징입니다. 데뷔전에서 이제 앞에 붙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발 부족을 드러냈고 직전 경주에 이제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이제 말이 아직 힘이 덜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여줄 거는 당연히 더 있는 말이고 자, 이전 동안 앞과 뒤를 다 재본 말이기 때문에 1000m 충분히 앞에도 갈 수 있는 말인 만큼 이번에는 분명히 달라진 걸음을 보일 겁니다. 마명만 놓고 보면 참 그 어마무시한 그렇죠. 그런 말이 어메이징. 돼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 파워 어메이징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이 노릴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데뷔전 입상은 실패했지만 또 가능성을 보여준 9번 영성 스타가 경험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고 또 준비 상태도 좋습니다. 라라라하고 경합시 걸음도 뭐 나무랄 데 없는 오히려 이제 2세 안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자, 통일한국에 기승했던 유현명 기수가 오늘 이제 이쪽에 와 있는데 영성 스타는 따라갈 것 같아요. 선행을 안 가고. 왜냐하면은 무리하면은 좀 위험하다는 걸 알고 탈 것 같습니다. 통일한국과의 경합. 그렇지. 통일한국을 타봤고 그 다음에 또 5번 모닝브라보도 앞에 가려고 또
깐족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호도 바깥쪽이고 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거꾸로 또 통일한국 야 저런 개똥말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또 뭉개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연식 1.0배 또 그냥 다 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경 스토리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역시 못 가고 따라가니까 안으로 기대면서 힘없는 걸음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도 좀 반반이죠. 좀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5번 모닝브라보, 9번 영성스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또 인기마예요. 또 인기마인데 직전과 마찬가지로 전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경주는 3번 파워 어메이징, 9번 영성스타 두 마피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1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50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뚜렷한 능력 의심하고 없는 경주인데 일단 뭐 2번 제1, 5번 대표 선발 그리고 뭐 4번 혈기방장, 6번 홈런강자 이런 말들이 좀 눈에 띄고 안쪽에 1번 청록비상도 인기를 모을 겁니다. 최근 걸음이 좋아졌고 안쪽 코스라면 이번에야말로 찬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1번 청록비상을 노리고 가는 경주고요. 자 2위권이 믿을 말이 없어요. 이건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의외에 말이 입상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이거 배당이 나올 수 있다. 1번 청록비상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데 얘를 노리고 2위권 압축을 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절대 나머지 9마리 중에 뭐가 들어올 거다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괜찮을 겁니다. 오전장 제주 1경주에서 배팅 자금을 만들고 중후반부 또 다부지게 붙어봐야 되겠죠. 제주 1경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경주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완전히 뭐 다 생망아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주행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이는 말들이 몇 두가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원. 같은 값이면 뭐 다 뭐 우리 경마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1번 게이트가 낫죠. 그렇죠. 이제 1번 라온 RS입니다. 네. 그 33조 권승주 마방이 그 데뷔전 입상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될 것 같은 것 같고도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기승기수 조인권은 또 입상 확률이 높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건 오겠지 했던 거 얼토당토하게 늑발하고 이제 밀어서 외곽 돌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1번 라온 RS가 뭐 주행 심사 걸음이나 훈련대 걸음도 좋고요. 여기 이제 1번 게이트라면 선행 버티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건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망아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 가서 뛰는 게 좀 유리하니까 그런 차원이라면은 1번 라오나레스가 선행 조건입니다. 주행 심사 때 6번 신라의 미소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 경주는 이제 신라의 미소가 선행을 나갔어요. 1번이었기 때문에 주행 심사 때. 그렇지만 라오나레스도 빠른 상황이었지만 잡고 탔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1번이에요. 실전에서는 라오나레스가 1번을 받았기 때문에 6번 신라의 미소가 선행을 가기는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느낌은 신라의 미소는 주행 심사 때에도 꼭 선행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계속 밀더라고. 그래서 꼭 무슨 그 선행 못 가고 모래 맞으면 불합격할 것 같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모래를 맞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추려고 주행 심사를 꼭 그렇죠. 앞에 가서 선행을 간 거고 라오나레스는 선행을 갈 수 있었는데 잡고 간 거. 뭐 굳이 그냥 그렇죠. 뭐 그래 따라가라 너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행 심사를 두 마리가 같은 경주에서 둘 다 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승선 뭐 한 100m 지나면서는 이제 유현명 기수가 계속 조인공 기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잡아줘서 고마워 뭐 이게 아니었나. 주행 심사 앞에 가니까. 그거보다 야너 끝나고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했을 수도 있어요. 너 씨 뭐. 욕할 거는 없죠. 왜 뭐 앞에 가라고 조인공 기수가 잡아줬는데. 아니죠. 주행 심사 때에도 깠는데 뭐 쳐도는 혁이를. 그거는 이제 너무 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까기는 또 뭘 또
아무튼 실전에서는 1번 라오나레스는 믿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6번 6번 신라의 미소는 반반입니다. 그럼 나중에 11번 판젠트의 걸음이 또 워낙 좋아요. 이게 이제 주행 심사 때에도 좀 아끼려고 했던 그런 말인데 자세 주폭이 너무나 좋았고 여유도 있었고 외산 4군 마필 히트 타깃과 경합 시에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이제 보여줬는데 최근에 27조에서도 이제 데뷔전 그 입상률이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탄젠트 눈여겨 보셔야겠고 그래도 또 이제 10마 하면은 19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4번 럭키 넘버원과 12번 프리시드가 이제 두 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기수 선택한 거 보면 12번이 나은 것 같기도 한데 12번? 예, 이게 정도윤 기수가 4번 포기하고 이제 12번 기승하니까 이제 그런 경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4번이 더 낫다고 봅니다. 4번이. 예. 저도 12번보다는 4번이 좀 낫다고 봐요. 예, 기순기수의 그 초이스를 감안해서는 4번이 좀 낫다고 보고 아무래도 19조는 정도윤보다는 이호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호도 안쪽이고. 정도윤이가 포기를 했으니까 그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프리시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주행 심사만 보면은 사실 아직 안 되는 말인데 럭키 넘버원하고 두 마리가 병합을 할 때도 보면은 뭐 둘 다 괜찮은 걸음이었지만 또 럭키 넘버원이 조금은 더 주행 심사 이후에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드는 주행 심사 치르고 7주 만에 나오는데 크게 진전된 걸음이 뭐 없어요. 조금. 근데 럭키 넘버원은 주행 심사 이후 3주 만에 나오는데도 변화가 좀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주 두 마리 중에서는 4번 럭키 넘버원이 조금 낫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경주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거승여걸이 복승률 100%인데 직전에 이제 연승이 깨지면서 승급전을 치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좀 외곽으로 좀 불안한 주행을 또 남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매번 나오면 팔리는 또 세종도시 이것도 뭐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말이고 좀 긴가민가한 말들이 좀 많습니다. 김태민 의원. 그래서 3번 덕산공주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8월 3일부터 이제 바닥에서 이제 경주를 전개했는데 8월 11일과 8월 24일 모습을 보면 좀 틀려졌어요. 뭐가 틀려졌냐면 똑같이 바닥에 있었지만 마지막 결승선 통과할 때 8월 11일 날은 메가리가 없었고 허우적됐고 8월 24일 날은 흡사 안 간 것 같은 마지막에 이제 채찍을 대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결승은 통과할 때의 걸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덕산공주의 기습을 좀 기대해 보고 싶네요. 벌써 이제 좀 인기마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김태민 의원이 덕산공주로 대신 해줬네요. 요거는 이제 배당 마필이고 5번 한뱃 무적이 9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일단 뭐 편성이 맞는 지금 상황이고 또 전개 여건도 좋고 이제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말인데 쉬었다 나와도 16조는 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되고 지난번에 인기 1위 팔리고 마지막에 이겼다가 다시 또 원동 히트에게 지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는데 감량 2점까지 또 이번에 좀 좋고요. 안쪽에 1번 강호 1등은 직전에 제가 이제 이 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개선문이 와가지고 이게 다 망쳐버렸는데 그렇죠. 제가 곽영남 기수 기승한 거는 이건 100% 앞에 간다, 무조건 때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영민 기수하고는 좀 이 등짝이 잘 안 맞는 말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전에 걸음의 회복세를 다시 보여줬고 휴양 가기 전에 뭐 대차로 들어왔던 그런 말이에요. 엄청나게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정상 주기에 컨디션 회복세까지 왔고 1번 게이트입니다. 어차피 선행은 외곽에 10번 태흥산성과 거승여걸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고 아무튼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만 밀리지 않고 해준다면은 강호 1등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런 편성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일단 센 놈들 만나면은 진짜 뭐 쳐다볼 이유가 없는 그런 말들인데. 그냥 오늘 이제 능력마보다는 딱 이런 기복마들, 보합세 마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동안 무시했던 말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김태민이요. 그래서 9번 송악 명장입니다.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그냥 그만큼, 앞에 가면 앞에 가는 대로 그만큼. 그래서 이정원 의원이 오늘 하루 편성을 참 잘 얘기를 했는데, 센 말 하나 있으면 그거 놓고 뭐 잘해야 받치기 내지는 꺾어야 될 말인데, 여기서는 봐야 됩니다. 송악 명장이 또 그렇다고 직전에도 아주 못 뛴 건 아니에요. 자기 걸음은 내줬거든요. 그래서 빠른 말이 없는 이번 경주 앞에 간다면 직전 걸음을 봤을 때 이편성에서도 만약에 개 후다닥 같은 걸음을 보이면은 뭐 이건 똥말이죠. 이번 경주부터 물어야 됩니다. 8번 스마트뱅크는 57.5지만 뭐 안 볼 수가 없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6번 와일드캐시도 직전처럼 뛰면 안 될 게 없죠. 뭐 트리플 골드 코리안 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출나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6번 와일드캐시의 선행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영찬 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이 편성을 보면은 1강에 마필이 없죠. 원래 뭐 사이즈는 9번 5관왕이 센 말인데 안장을 믿을 수가 없고 너무 기복이 심한 말들이 나왔고 인기마로 팔리게 했지만 조교가 부족한, 조교가 부실한 그런 인기마도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조교를 봐왔던 이영찬 위원이 잘 정리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혼전입니다. 생각지 않게 배당이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영찬 위원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김태민 위원의 전반부 제주 1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 저희 이제 방송 전해전쟁을 통해서는 이제 제주 1경주가 이제 첫 승부고요. 제주 메인 승부가 이제 선빵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4경주를 이제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전반부에 좀 노려야 될 말필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요. 전반부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고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농후한 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날 잡고 들이댈 수 있는 이 복병권 마필이 이제 몇 두가 보여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인기마들의 또 이 틈새가 있습니다. 이 전개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인기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과평가하는, 그러니까 능력은 사실 한 6, 70밖에 안 되는데 인기 순위는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너무 과인기를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인기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가 쉽지가 않습니다. 2번 부경볼트 같은 건 지금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 인기마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김태민 위원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배당으로 준메인 승부를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경볼트는 이제 제가 볼 때 달랑 6번 뛰었는데 더 이상 보여줄 거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겠죠? 예, 그죠? 우사인 볼트 정도면 모르겠는데 부경 볼트 정도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보고 많이 팔리면 고맙고요. 8번 천년의 아침이나 12번 영광의 시대가 이제 2번과 함께 6번과 함께 이제 뭐 인기를 이제 모을 것 같은데
예, 다 필요 없고 제가 나오기만 기다린 말이 있습니다. 네. 인기도에서 확실하게 밀리고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인기 5, 6위권 정도 될 겁니다. 그 이하로도 팔릴 수도 있고 제가 인기도를 잘 모르니까. 잠깐만요. 예. 하나, 둘. 인기 5위는 아닌 것 같은데? 5, 6위? 네. 예, 5, 6위. 6, 7위? 6, 7위 정도 되겠네요. 제가 좀 세게 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을 재봤고요. 예, 이제는 이편성에서 딱 됩니다. 이제 오늘 앞에 경주에서도 그 이정원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대로 안 되는데 편성 때문에 봐야 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런 편성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그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편성에서는 되고도 남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를 놓고 중배당으로 자신 있게 돈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대길 배당도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편성이 대길로 썰렁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편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길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김태민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를 한 준메인 승부고 강력한 노림수 마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사경주 좋은 배당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항구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1110m 제주마 2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지난주는 제주 메인 승부 싹쓸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토요일날도 도지사배 번개왕자가 무조건 막차를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도지사배에 나가는 마필들도 많이 나왔는데 뭐 이제 군자 삼락이 들어왔습니다만 번개왕자는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마필 중에서는 번개왕자는 무조건 와야 된다. 뭐 대가리로 마지막에 날라오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번개왕자를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를 해드렸고 금요일날은 금빛 열배, 뭐 절대적인 압도적인 인기 1위에다가 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금빛 열배를 무조건 노려야 된다는 상황에서 소록바람이 그냥 또 이 선행 버티기를 하는 줄 알고 그냥 살 떨렸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원유일 기수가 마지막에 그걸 다시 또 이겨줬어요. 그래서 메인 승부 또 잡아드렸고 요즘 뭐 제주가 좋습니다. 일반 경주도 그렇고 그 전주에 철옹성 대천강자 137.2배짜리 또 한방 승부 제대로 배당 승부 해드렸고 공교롭게도 오늘 또 메인 승부에 이 5번 철옹성 9번 대천강자가 나왔습니다. 철옹성은 연속 출전인데 지금 안장을 바꿨어요. 권진영으로. 9번 대천강자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이었는데 레이팅이 1점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감량을 대폭 받고 뛰기 위해서 일부러 점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복승식 7.3배가 나왔는데 뭐 2배짜리 대끼리 점배당 대끼리가 그냥 굳어 들어오는 것처럼 아주 뭐 여유 있게 4마 신차 3위하고 4마 신차 완전히 그냥 땡땡 굳어 들어왔죠. 점배당 들어오듯이. 대천강자는 이제 정상적으로 2등급에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으로 2등급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 중량이 55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철옹성과 대천강자가 오늘 같이 들어와도 배당이 또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고배당 승부할 때만큼 77.3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짭짤한 배당은 나와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그렇게 될 수도 뭐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이제 바람 잡을 인기마들이 몇 두가 지금 보여요. 뻔합니다. 이건 뭐 매번 팔리는 그런 말이고 안 봐도 이건 뭐 비디오인데 이런 말들은 우리 메인 승부 막권에 없어요. 완벽하게 정리를 제가 합니다. 예, 정리합니다. 쌀데기 없이 팔리는 인기마들 싹 다 정리를 하면서 중배당 이상까지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600 국산 5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5, 6경주가 분할 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6, 7경주 혼합 4군이 또 이제 분할이 된 그런 편성입니다. 김태민 의원.
저 8번 빅레드 이지입니다. 일단 뭐 이거는 분할된 편성역이 아니라도 뭐 다음 경주 와도 이제 인기 많을 텐데 사실 이정원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빅레드 이지가 지금보단 더 뛸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단지 답답하게 이제 올라오니까 말이 좀 이렇게 힘이 붙었으면 힘이 붙은 대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걸음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기 만성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공백기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전 걸음이라면 느려 터진 걸음이라 해도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8월 17일 날은 이제 다실바가 그 중반에 끌려버려가지고 이제 외곽 돌고 이 주접을 떨어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경주 때는 이효식이가 끌리지만 않고 차분하게만 가면은 이거는 그냥 온다라고 제가 현장 예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녹음 하고 배당판 저기 이제 말 뛰는 거 보려고 딱 들어오면서 배당판 봤더니 대끼리 가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이 쓰레기 배당들 때문에 요즘에 아주 진짜 미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 바람들이 나오는지. 이정원 의원 음성에서 나오겠죠.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메인 승부였던 것도 아니었고 이경주가. 근데 요즘 김태민 의원도 그렇고 뭐 좀 잡아냈다 하면은 개바람 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초급 배당품가 어떻게 그 말이 뚫고 나오는지 저는 그게 더 의아해요. 어차피 초급 배당은 뭐 예매하신 분들 좀 하고 그다음에 마사회가 전고봉 사놓은 거밖에 없는데. 예.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두 마리가 초구 대끼리가 되냐 이거죠. 그런 경우가 요즘 되게 많아요. 그렇죠. 깜짝 놀래요 진짜. 배당판 바뀌는 그 순간에요. 빅레이드 이지도 이 지난번에 이게 사키사키가 인기 1위였는데 10배 대끼리로 들어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 인기도가 인기 5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10배가 나오고 대끼리가 나옵니까?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당판이 아버지라고 그거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이경주는 그냥 단통 까시면 돼요. 빅레드 이제 강대가리 있으니까 3번 에어블레이드로 붙이시면 됩니다. 예. 뭐 주행 재검도 좋았을 뿐더러 이미 얘는 지난주에 다 조교가 끝나 있는 말이에요. 킹삭스와 병합도 했고 또 GC 트로피 특별경주 뭐 데뷔전 뛰면서 바람은 불었지만 뭐 그래도 아주 못 뛴 건 아니거든요. 로사하고도 또 병합을 했고 2군 마피된 우주스타 빠른 말하고도 병합을 하면서 준비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에어블레이드는 이전째에 1600에서 대가리를 왔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거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선입형 그 추입, 뒷심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거리 경험이 없는 레드클라우드의 선행보다는 3번 에어블레이드가 훨씬 더 낫다. 준비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3번 요거 일단은 한 방으로 때리셔야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있어요? 한 3착 정도 재밌을 거? 글쎄 미륵한 정도? 미륵한. 3착이라면. 미륵한. 저는 4번 우주정벌. 요런 거는 이제 삼복승용으로 배당이 좀 괜찮을 겁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600 국산 5등급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5경주와 분할됐어요. 김태민 의원. 이게 이제 3세마들이 얼마큼 뛸지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자, 5번 다크 우라칸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걸음이면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1600 경험도 풍부하고 이제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제 뛸 때가 됐다. 다크 우라칸. 그래서 이 편성이 그렇다고 뭐 말랑말랑한 편성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5경주보다는 그래도 해볼 만해요.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다크 우라칸 한번 들이대 주길 기대하겠고 이제 나아진 걸음을 기대해 봅니다. 조성건 기수까지 지금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산 마필이 개뿔 못 뛰어서 레이팅 다 아주 개바닥까지 와가지고 국산 5군에 와가지고 지금 빌빌대고 있는데 진짜 국산 5군에서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진짜 여기서도 만약에 다크 우라칸이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2차까지는 와야 돼 진짜 얘는. 네.
근데 3차 와도 이거는 이제 쓰레기야. 그냥 앞으로 영원히 볼 필요가 없어. 2편승에서 3차기면은 진짜로요. 예? 여기 솔직히 1번 라라라밖에 더 있습니까? 1번 라라라는 독땡이에요. 지난번에 마차도 때문에 중반부터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오바질하다가 개 작살이 났습니다. 그냥 뭐 이제 선행을 못 갔으니까 옆에 붙여놓고 잘 타려고 그랬는데 마차도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얘도 모래 맞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차례를 안 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말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라라라가 무조건 단독 선행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붙잡고 나가요. 얘도 여기서 선행 1순을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네? 4일 단통? 아저 5일 단통? 그렇죠. 1호 단통으로 가야죠. 여기도. 나머지 이제 뭐 엄지척이나 뭐 황금벌마 이런 말들은 삼복승이나 삼쌍승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금일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입니다. 8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뭐 8경주나 이번 7경주나 이제 고만고만한 말들만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분할이 되면서 경주가 2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입상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배당이 조금 줄어들어도 먹을 배당이 좀 빠져도 입상 확률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배짜리, 3배짜리도 일단 들어와야 내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만 뭐 20배, 30배 좋죠. 배당 크면. 안 들어오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보이지도 않으면은 추천한 말들, 놓고 산 말들이.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분할이 되면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동안 충분히 길을 냈고요. 이제 잡혔습니다. 조교빨도 확실히 좋아졌고 전개 여건도 좋아요. 근데 이경주에서 압도적인 인기만으로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물어야죠. 편성까지 분할이 되줬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무조건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상승세의 9번 위너신디가 인기 1위가 되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이 좀 박빙으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 위너신디가 초강력 대가리가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다른 걸 보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 1위 팔린다는 얘기 당연하죠. 인기 1위 보면 당연하죠. 인기 1위로 팔려요.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려요. 또 1000m고 직전에 선행 간 게 아니고 따라가서 또 온 거고. 그런데 위너신디 놓고 사면은 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그렇죠. 이거는 3, 4차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기 1위 팔리는데 강대가리 맞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김재민이한테. 그럼 뭘 새겨봐요? 1번 하태입니다. 하태. 뭐 속된 말로 이제 빼박이 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연투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앞에 붙일 수 있는 말이고요. 1번 게이트 7월 27일 날도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부경볼트가 이제 막판에 걸음이 안 나온 덕에 이제 입상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 부경볼트 자체가 별거 없는 말이고요. 하지만 안쪽 코스 최은경 기수가 안 될 것 같은 거 갖고 또 잘 끌고 들어와요. 그럼요. 네, 희한해요. 이 제주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리고 될 것 같은 거 갖고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친구는 믿으면은 그냥 골로 가고요. 그렇죠. 심각한 기수 그렇지. 중에 하나인데 1번 합태에 알쏭달쏭한 마필, 알쏭달쏭한 기수 최은경의 최선 말몰이 기대하면서 우선 노리고 갑니다. 뭐 연투 능력을 운운하기보다는 빼박이죠. 무슨 뭐 빼박이에요. 멀쩡한 말 왜 16kg 쪽 빠져갖고 나오고 난리야.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그 7월 27일 날 부경볼트가 뭐 걸음이 좀 덜 나왔던 것도 있지만 정영래가 타고 올 정도면은 말이 더 있는 거거든요. 김태경 기수 타고도 어피오 군맨을 이겼는데 무슨 이게. 1000m 단거리에서는 사이즈가 되는 말이에요. 오늘 1번 게이트고 시크릿 마린하고 병합을 하면서 준비 잘 했습니다. 어쨌든 뭐 위너신디는 뭐 싫어도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4번 백년손님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인기마가 아닐 겁니다. 이게 8월 19일 날 초구 배당판 대길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스마트 댄서를 정점으로 한 5마리가 뚫렸는데 초구 대길이었어요. 점배당 시작했어요. 백년손님 점배당 1.6배인가 1.8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 저거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배당이 저기 나왔어. 그래서 딱 현장 예상 끝나고 이 시장 들어왔는데 배당이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확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빠이 들이댔다가 이제 깨졌는데 이게 왜 깨졌냐면 아니 그 초등특급 선행 페이스에 갖다 들이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참았다가 한 발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초구 배당판이 뭔가를 암시를 해줬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유현명 기수가 좀 갖다 댄 거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된 거고 역효과를 가져온 건데 직전에는 출발과 동시에 착지 불량을 일으키면서 초반 자리 싸움에서 완전히 뭐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걸음은 괜찮았고 오른쪽 앞다리에 편자까지 빠졌던 상황이에요. 직전 경주는. 그리고 이 말은 오경환 기수하고 또 나름 호흡이 잘 맞아요. 김태민 의원이 올리블루 놓고 준메인 승부할 때 제대로 그렇죠. 이거 맞춘 거 아니에요. 7월 17일 날. 그때 오경환 기수가 바닥에서 이걸 개패드 끌고 날라 들어왔거든요. 그때 걸음만 나와주면은 이번에 제라진하고 준비도 잘 해놨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 9번 일단 3주의 마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000m 국산 4군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7번 썬더 1, 2의 우세가 점쳐지고 그다음에 직전 경주 졸전을 펼쳤습니다만은 선임이 자유로운 4번 클레버 윌리도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4, 7 썰렁한 대끼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4번, 7번 대끼리를 깰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타이밍 걸린 말이 있어요. 드디어 이번에는 물어야 된다. 최근 주춤하는 모습 기대만큼 못 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조건도 딱 좋아서 얘도 어느 정도 팔리긴 할 겁니다. 4-7이 원사이드하게 이제 깜빡거릴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말도 어느 정도 팔리지만 4번, 7번이 압도적으로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놓고 때리는 말 배당 좋아요. 일단은 10배 이상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배당으로 압축해서 때리는 구경주 메인 승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 10경주입니다. 1200 국산 3군 모두 12필이 출전하는 이정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 메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준메인 승부인데 이거는 지금 승군전 치르는 3세마들 5번 천년의 태양, 8번 썬더플라이, 10번 후크킹을 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살리고 뭘 죽이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안쪽에 2번 영광의 신화도 그렇지만 이게 1번 아데리 진주도 이제 인기마고 그렇죠. 아데리 진주를 비롯해서 이제 1, 5, 8, 10 이런 말들이 인기 많은데 특히나 이제 5, 8, 10 세 마리가 많이 팔릴 겁니다. 3세마고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세 마리로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죠. 인기마 3세마 3마리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뛰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걸음이 숨겨진 4세 5세마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딱 있어요. 한 2-3마리가 눈에 띄는데 그 말들을 노리고 갈 건지 아니면은 5, 8, 10 3마리를 엮기는 엮는데 뭐 하나 놓고 때리고 바칠 건지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이제 이정원 위원 속은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5, 8, 10 3세마 3마리 중에 뭘 살리고 뭘 죽이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1번 아데레 진주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인기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걸음이 확실하게 살아난 4세, 5세에 엮여서 이제 배당으로 가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원 위원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죠. 우선 쉽게 끝나는 편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마를 보기는 보는데 3세마끼리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진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노림수를 가져야 되고요. 편성들을 전부 다 괜찮게 만났어요. 금화필들로 인해서 인기마들이 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인기마들을 너무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10번 호크킹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이즈도 좀 약한 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마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뭐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뭐 순리대로 지금 가고 있고 이번에도 너무 조교 내용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마필은 제가 의심의 여지 없이 놓고 때리면서 인기마보다는 이번 경주를 계기로 해서 다시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림수 마필들의 배당을 제가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호크킹이 제가 좀 가장 5,8텐 중에 밀리지 않나 예상도 있게 잡았는데 역시 이정훈 의원도 똑같네요. 그리고 호크윙 자마들이 그럼요. 솔직히 뛰어봤자 이거 이렇게 크게 뛰는 말 없습니다. 하위권에서 상금 좀 버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크킹을 제가 좀 약하게 보는데 이정훈 의원이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번, 8번, 10번 중에서 10번을 약하게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3세마끼리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랬으니까 5, 8마권도 아니네요. 그럼 좀 걸음이 확실히 좋아진 말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남의 승부 경주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정훈 의원이 그 마필들을 강력하게 노리는 것 같아요. 자, 믿는 마필 놓고 배당으로. 그러니까는 5번, 10번 두 마리를 뭐 세게 안 보든지 아니면 뭐 8번, 10번을 세게 안 보든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대가리 놓고 좋은 배당으로 압축을 해서 후반부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80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9번 히든 챔프가 직전에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또 인기마로 팔려요. 그러겠죠. 그리고 5번 백문백답은 당연히 인기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4번 9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백문백답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러닝삭스보다는 얘가 약합니다. 약하죠. 당연히 약하죠. 약한데 전주에 러닝삭스가 개차반 났어요. 개박살 났죠. 작살이 났는데 대끼리 팔리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물론 이제 대입을해서 얘가 이랬으니까 여기 껴 맞춰가지고 이러니까 이런다라고 경마가 답이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추리를 할 때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러닝삭스가 더 세다고 이정훈 의원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8월 5일날 러닝삭스에게 졌단 말이에요. 같은 집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6마신 차이로 러닝삭스가 전주에 박살이 났습니다. 힘 한 번 못 쓰고 팔랑팔랑거리면서 그럼 백문백답이 제가 볼 때 2등급에서 지금 뛸 만큼 뛰었거든요. 저는 얘도 불안합니다. 솔직히 히든 챔프도 좀 불안하지만 하지만 굳이 두 마리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그래도 9번이 조금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그나마 9번이 좀 낫다? 네, 그나마. 직전에 재검 치르고 오래간만에 나와서도 녹슬지 않은 걸음을 보여줬죠. 3번 소울블레이드. 예. 마지막에 걸음 여력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강드림하고 붙여주면서 더 신경을 써놨고요. 또 오경환 기수하고도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제 워밍업을 하는 수준이었다. 예. 진정한 승부는 2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3번 소울블레이드의 노림수를 가져야겠고 우아 같은 경우는 뭐 연투 능력이 거의 없죠. 그렇죠. 이걸로 400승하고 이제 진짜 셋복이 좋아서 이거는 그날 그 마지막 경주 아주 폭우가 내리면서 뭐가 어떻게 들어올까 했더니 참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김옥성 기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5번 9번 중에서는 9번이 좀 낫고 저는 이제 소울블레이드 노림수를 가져야겠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4번을 봐야죠. 이거를 보는 이유가 확실히 그 적임이라는 말은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열 루비는 조선고지가 타면 마음 먹으면 앞에 붙이고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대로 이게 쫙 올라오는 맛이 있습니다. 입상을 못 하더라도. 근데 직전에 진겸이가 탔을 때에는 이거를 밀어도 많이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조선고지 탔으면은 초반에 앞에 부드럽게 붙이던가 제가를 물려서 아니면 마지막에 올라올 때 이렇게 힘겹게 올라오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러니까 조선고지가 탔으니까 이번에는 직전과는 다른 걸음을 보일 거예요. 초반에 앞에 붙이든가 아니 마지막에 좀 직전보다는 시원하게 올라오든가. 그래서 진겸이가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걸음을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에도 이제 죽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전개의 미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입마 호흡이 좀 맞지 않았다. 그러면 김태민 의원은 이제 로열 루비의 노림수를 좀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경주고, 저는 이제 3번 소울 블레이드의 기대치를 걸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같은 생각은 5번, 9번의 좀 인기 이강은 쉽지 않을 거다. 저 돈 주고 사라고도 안 사죠. 9가 선행 가고 5가 따라가서 그냥 뭐 줄서기로 뭐 썰렁하게 끝나는 거, 이거는 아닐 거다라는 거. 뭐 저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좀 어렵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4번 노리는 두 마리 마지막에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금요 경마 예상을 모두 이제 마쳤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출전주 수가 이렇게 뭐 많지 않아요. 뭐 여느 때하고 비교해봐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기복마들, 부진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서울은 틀려요. 출전주 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떨어진 말들 죄다 나와서 조교하고, 또 이번 주에 원래 맞춰서 출전하려고 했던 말들 조교하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조교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지난주가 의외로 배당이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나를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목요일 조교까지 잘 관찰하고 주말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